여러분들 요새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 기사도 하나 같이 볼게요. 문화일보 기사네요. 카톡 검열. 이곳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스스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네요. 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옹호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2030 MZ세대마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SNS 계엄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 X에는 카톡 써도 되나요? 등 사용에 대한 우려부터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고요. 에브리타임 등 대학 커뮤니티도 비슷한 분위기다. 인민이 서로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냐? 국가는 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만난 취준생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서 충격적이었는데 민주당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하느냐 마느냐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톡 검열의 실체를 알려드릴 건데 정치적 관념은 100% 다 배제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내가 주고받은 카톡을 남들이 확인하는 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톡 검열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 주장의 정확한 실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검열이 기술적,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결론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카톡 대화 내용은요, 카톡 대화자가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절대 알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둘째로 카톡 대화자가 공개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은요, 카톡 대화의 상대방이 임의로 카톡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 A하고 B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했어요. A가 카톡 내용 공개를 원치 않아도 B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형사적으로 B가 처벌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의사에 반해서 비밀인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휴대폰을 확보하는 거예요. 압수를 한 다음에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화 내용이 존재하면 촬영을 해서 보관할 것이고요. 대화 내용이 지워졌다 그러면 포렌식으로 복원을 시도해 보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해킹입니다.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대화자의 의사에 반해서 카톡 내용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다. 자, 셋째로 정부를 포함해서 법원,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카톡 본사에다가 요청을 해도 카톡 본사로부터 카톡 대화 내용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카톡 본사의 입장은요, 이 대화 내용이 메인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다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단말기나 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에만 저장된다고 합니다. 해서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카톡 본사를 통해서도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카톡 본사가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다르게 카톡 내용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요, 이걸 외부에 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걸 외부에 내주는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카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게 돼서 카톡 망해버릴 겁니다. 절대 내줄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누가 언제 누구와 몇 회에 걸쳐서 카톡 대화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로그 기록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는 카톡 대화 내역이라고 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변호사들이 이혼 소송에서 불륜 사실을 증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정확한 카톡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몇 시에 몇 회에 걸쳐서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해서 불륜 사실을 증명해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정리해보면요, 카톡 대화자들이 임의로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카톡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법원 영장 받아 휴대폰 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카톡 검열이 대화자의 의사에 반해서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 또는 확인하는 거라면 법원의 영장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카톡 검열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양쪽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앞서 신해안수, 신남성연대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본인들이 고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반면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는 입장문을 밝혔다라고 해서 이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이십니까? 일단 카톡 대화가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가? 이거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 직원들 사이의 단톡방에서 누군가 A씨하고 B씨하고 불륜관계에 있고 A씨가 3년 동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꿀꺽했다, 이런 내용의 카톡을 올렸어요. 이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을까요? A씨의 행동이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요, 회사 임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일반 사인들한테 A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알린다. 그러면 그 수단이 과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겁니다. 아무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방금 본 명예훼손죄나 혹은 감정이나 의견을 통해서 사람의 평가를 절하시키는 모욕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우리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란 선동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A씨는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가지고요, 글쓴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글쓴이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카톡을 검열한다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카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가 수행됐어요. 자, 그 결과 범죄 증거를 캡처하고 출력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나중에 경찰이 해당 카톡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과거에 전송된 카톡 내용을 통해서 범죄의 유무를 살피는 것으로 봐야지, 이걸 두고 카톡을 검열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게 카톡 검열에 해당해서 국가에서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모욕, 이런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아예 형사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요, 범행 수단과 핵심 증거가 카톡 메시지 전송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이 문제하고요, 국가에서 카톡 내용을 검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에서 좀 하는 것은 좀 왜곡해서 주장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주장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요, 단순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요, 비상계엄의 필요성, 그리고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두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의견도 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아주 폭넓게 보장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자,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에는 동의를 해주지도 않았고, 국가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만 계속해서 피력하고요, 정부에서 어렵게 선임한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시켜가지고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대통령이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냐, 혹은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반국가 세력하고 뭐가 다르냐,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 정도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다소 과격한 감정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나아가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다 때려부시고 영장 판사를 잡아서 족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는 폭력으로서 헌법기관을 파괴하겠다는 주장이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요, 이 경우에도 폭력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내란을 선동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유영력 행사의 방법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장을 퍼뜨렸는지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수 대중들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요, 100만 유튜버가 직접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서요, 아주 디테일하게 야,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모여라, 그런 다음에 기물을 다 때려 부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요, 그냥 일반 국민이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채널A 같은 뉴스 채널 있잖아요. 거기 라이브 뉴스 댓글창에서 구속영장 판사 잡아 족치고 서부지방법원 부셔버려야 된다 주장하는 것은요, 그 영향력과 실행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서 각계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00만 유튜버에 대해서는요, 내란 선동의 고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요, 단순히 라이브 뉴스 댓글창에 글을 남긴 일반인한테는요, 감정 표현이 다소 격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내란 선동을 하려는 능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내란 선동의 의사를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표현은 마치 일반인들이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관해서 민주당에 반하는 의견을 남기면 그것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해킹입니다.